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FTX 샘 뱅크만에서부터 시작된 붕괴가 제너시스를 통해서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전체 베리 실버트가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 그룹까지 왔습니다. DCG 그룹은 GBTC가 있는 코인베이스로 공을 넘겼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잘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코인베이스 is fine, asset are fine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과거 데자뷰처럼 샘 뱅크만도 11월 7일에 했던 말입니다. FTX는 괜찮고 그 안에 있던 자산도 괜찮다. 이건 셀시어스 마신스키도 이렇게 말을 하고 권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이것뿐이 없는 거죠. 그게 옳던 안 옳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스노우볼처럼 작은 눈이 점점 커지는 사태까지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건 없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점점 커진다는 그 불확실성,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베리 실버트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에게 공을 넘겼고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FT의 붕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코인베이스가 FTX와는 달리 존경받는 회계 회사에서 완전한 감사를 거쳤고 완전히 다른 예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고객 자금을 1대1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걸 빌려서 아니면 그것으로 담보를 받아서 대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코인베이스는 공개회사고 빅4 회계 법인 감사 재무제표를 항상 게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상장했을 때 SEC에 S1을 제출했고 등록했고 SEC는 우리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우리가 설명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재무제표를 보여주었고 SEC에 의해 승인됐다. 우리는 투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리플 스웰 2022에서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같이 찍은 짧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린토의 릭 브라파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주문형 유동성 ODL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법원 소송이 해결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SEC와의 법원 소송이 끝나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은행은 리플을 바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린토는 리플렛을 사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업체입니다. 리플과 한 몸과 같은 회사입니다. 리플렛만 사용하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아메리카 뱅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XRP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수 있을 때 SEC와의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끝나거나 소송이 끝나면 바로 투입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일단 명확해지면은 이 게임에 뛰어들기 위해서 다들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대기 중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라고 말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의 거대한 파트너로서 이 얘기도 많이 나왔죠.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장에서 ODL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거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말 큰 수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닉 브라파토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리플랩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핵심 구성원으로 지명했고 당시 글로벌 책임자였던 줄리스 해리스와의 파트너십을 만들었는데요. 줄리아 해리스는 파트너십과 관계없이 우리가 보유한 인프라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은 핀테크 업체로서 리플이나 스위프트 중에 가능한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위프트를 넘어서 리플도 사용할 것이다, 아니면 리플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한 지가 지금 2년이 된 것이죠. 아직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EC 사항만 끝나면 바로 리플의 ODL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DCG 그룹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투자한
캐시 우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관리 회사인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1년 만에 11월 15일 비트코인 기반 투자 상품 GBTC를 27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DCG 그룹을 보면은 제너시스도 있지만 그레이스케일도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에 캐시우드 같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때문이죠. 또 어제는 17만 주를 매입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GBTC 주식의 총수는 654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 구매는 GBTC가 3배보다 더 비싼 2021년 7월에 구입한 다음에 첫 번째 구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이 약 30%로 싼 구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것이죠. 그럼 캐시우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GBTC를 구입하는 걸까요? 캐시우드는 혁신적인 기술 투자자입니다. 최근 BTC가 제도적 채택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030년까지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다라고 말했고 비트코인이 7만에서 2만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새로운 자산 등급으로 이동할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맞다면 마이클 세일러와 엘살바도르, 캐시우드는 모두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기업, 국가가 될 것임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FTX에 이어서 DCG 그룹,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그레이스케일 GBTC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에 의하면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캐시 우드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